자, 이번에는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해볼게요. 아주 간단한 거니까 이걸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자, 합집합과 교집합이 어떤 원리로 계산되는지만 생각해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 법칙 볼게요. 여러분들 A 교집합 B는요,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원소를 찾는 게 A 교집합 B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쟤를 B 교집합 A를 한다 그래서 그 결과가 바뀔까요? 저걸 우리가 바꿔 쓰게 되면 공통된 원소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A 교집합 B를 하나, B 교집합 A를 하나, 그 결과가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A 합집합 B를 하나, 즉 A에 있는 원소를 한 번씩 쓰고 B에 있는 원소를 쓰나, B에 있는 원소를 한 번씩 쓰고 A에 있는 원소를 쓰나, 그 결과는 다르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운데 있는 애들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애들 보통 이제 연산자라고 하고요. 이 연산이 되는 이 양옆에 있는 것은 경우 애들을 이제 우리가 피연산자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피연산자의 자리가 바뀌어도 그 연산의 결과가 똑같을 때 우리가 그 연산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중학교 1학년 때 개념을 학습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뭐 연산자, 피연산자라는 명확하고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진 않고 그냥 문자화식을 사용해서 나타냈었죠. 곱셈과 덧셈에 대해서요. 집합도 같은 개념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요, 그냥 합집합은 A 합집합 B를 하나, B 합집합 A를 하나 똑같고 교집합도 마찬가지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학습을 하자면 합집합, 교집합, 연산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환 법칙. 그래도 고등학생인데 그지? 자리가 바뀌어도 돼요 라고 대답하는 것보다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라고 멋있게 대답하는 게 좋겠죠. 자, 2번 볼까요?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익히 예를 들어 보게 되면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할 때요, 앞에 더하기를 먼저 하나,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할 때 뒤에 더하기를 먼저 하나, 결과가 다르지 않죠. 이렇게 동일한 연산이 연속해서 나올 때 앞에 연산을 먼저 하나, 뒤에 연산을 먼저 하나 상관이 없을 때 그 연산은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B와 C의 공통 원소를 찾은 다음에 다시 그 녀석의 A의 공통 원소를 찾는 부분과 A와 B의 공통 원소를 찾은 다음 C와 다시 공통 원소를 찾게 돼도 그 결과는 다르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죠. 그렇죠? 자, 우리가 쟤를 왜 그런지 옆에 벤 다이어그램에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집합 3개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할 때는 이런 모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조금 봤을 법한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여기 있는 A 교집합 B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B 교집합 C네요. 미안합니다. B 교집합 C는 여기고요. 자, 이 녀석과 이제 우리가 A와 겹쳐지는 부분, A 집합은 현재 여기니까요. 저 녹색 빗금친 부분과 A 집합이랑 겹쳐지는 부분은 여기 지금 진하게 칠하고 있는 핑크색 부분이 되겠죠. 선생님이 지금 이 왼쪽 부분을 표현을 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부분을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이 오른쪽 부분, 저 오른쪽은 A 교집합 B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C와 공통 부분을 찾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A 교집합 B를 먼저 찾게 되면 여기가 되겠고요. 자, 이 녀석과 C의 교집합을 찾게 되면 집합 C는 이렇게 되고 녹색 빗금친 부분과 C와 겹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는 원소의 부분이 똑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환 법칙이 연속해서 나올 때는 앞에 걸 먼저 하나, 뒤에 걸 먼저 하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합집합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합집합 B를 먼저 하고 C를 합집합을 하는 것은 B 합집합 C를 먼저 하고 A랑 합집합하는 거랑 다르지 않다는 얘기고, 좀 더 멋지게 말을 하면 합집합과 교집합 연산은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요. 자, 그럼 이번엔 분배 법칙이라는 걸 한번 해볼까요? 먼저 집합의 분배 법칙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앞서 알고 있는 분배 법칙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분배 법칙이라는 건 뭐였냐면 A 곱하기 괄호 열고 B 플러스 C가 이렇게 있으면 이 곱하기 A가 이렇게 각각 이렇게 곱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A 곱하기 B가 오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C가 오고 나서 요 가운데 더하기를 이렇게 썼던 게 곱셈의 분배 법칙이 되겠습니다. 집합도 똑같은데요. 집합도 똑같은데
똑같은 구조로 쓰면 된다는 얘기죠. 자, A 합집합 괄호 열고 B 교집합 C가 있으면 이 A 합집합이 먼저 이 B와 C의 각각의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A 합집합 B 괄호 열고 그 다음에 A 합집합 C 이렇게 쓰고 나서 이 가운데 있는 연산기호가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이게 실수와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실수는 이렇게 곱셈만 안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분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곱셈이 먼저 되기 때문에 여기는 괄호들은 사실 안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렇게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보통 실수에서 배운 건 이게 최종적인 형태죠. 근데 얘는 반드시 괄호를 써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요런 차이점이 있고요. 실수에서는 곱셈만 분배가 됐었는데 이제 우리가 집합에서는 이 교집합도 따로따로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요렇게 쓰게 되면 A 교집합 B를 하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C를 한 다음에 요렇게 합집합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뭐 집합의 분배 법칙과 실수의 분배 법칙의 차이점 같은 건 전혀 여러분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수에 갖다 쓴 거거든요. 전혀 이해 못 해도 되고요. 전혀 기억 못해도 되고요. 이해 못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미안해요. 전혀 기억 못해도 되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건 요렇게 써진 걸 분배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더 중요한 건 요렇게 써진 걸 거꾸로 요쪽으로 갈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A 교집합 B 그 다음에 합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되어 있다면 A 교집합이 똑같네? 그러면 얘는 A의 교집합이 B하고 C에 각각 이렇게 분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연산이 얘였구나 라고 여기서 1로 가는 걸 요구하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서 1로 분배하는 걸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묶어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중요한 소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집합의 연산 법칙을 개념을 학습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한 기초형 문제를 같이 학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A 교집합 B가 주어져 있고 C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B 교집합 C를 먼저 하라고 그랬네. 하지만 교환 법칙은 결합 법칙이 성립하니까 저 괄호를 앞에 교집합을 먼저 하고 뒤에 걸 해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B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그럼 이 녀석과 집합 C의 공통 원소를 찾는 거니까 2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답은 집합이니까 집합기호 열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가능한 애가 되겠죠.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다음 거는 다음을 계산하세요 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A 합집합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는 A 합집합이 각각 B하고 C의 분배가 된 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가운데가 교집합으로 연결이 된 애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이제 B 교집합 C를 여기서 명확하게 알려줬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A라는 집합과 B 교집합 C, 즉 3, 5라는 집합을 합집합을 하면 되겠네요. 자, 모든 원소를 한 번씩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해볼까요? 세 집합 ABC에 대해서 A 교집합 B, A 교집합 C가 주어졌고 다음을 계산하래요. 그럼 이게 분배를 하게 되면 얘네들을 쓸 수 있다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자, 분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 교집합 B의 합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되겠죠? A 교집합 B, A 교집합 C 그리고 가운데가 얘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제 A 교집합 B가 문제에서 알려준 바로는 0하고 1이라는 집합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 녀석과 합집합 그 다음에 A 교집합 C가 1, 3, 5가 되니까 저 두 집합의 모든 원소를 한 번씩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집합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쉽죠?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마찬가지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뻔하게 분배해야 되는 애가 되겠네요. 얘를 기억식이라고 하고요. 지금 기억식을 구할 겁니다. 그럼 A 교집합 B, 그 다음 합집합 A 교집합 C가 되고요. 자, A 교집합 B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네요. 네, B하고 C 합집합이죠. 자, 합집합. 자, 그 다음엔 A하고 C의 교집합 저기도 나와 있네요. C하고 E 이렇게요. 그럼 저기에는 나와 있는 원소들을 모두 한 번씩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아래 문제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아래 문제는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복잡한 식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A 합집합이 공통으로 들어간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쟤는 A 합집합이 B와 C의 분배된 형태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B하고 C를 쓰고 당연히 여기는 반대 교집합이 오겠죠. 왜냐면 만약에 여기도 합집합이 된다면 쟤는 분배 법칙이 아니라 결합 법칙이 될 테니까요. 그죠? 그래서 묶을 때 이런 걸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여기 오는 연산은 반드시 여기가 합집합이면 교집합이고 여기가 교집합이면 여기는 합집합이 온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분배 법칙을 거꾸로 갈 때요. 자, 어쨌든 문제에서 A 합집합이니까 A 집합을 여기다 쭉 쓰고요. 2라고 2. 그 다음에 B 교집합 C를 구해볼까요? 자, 합집합 B 교집합 C는 BC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B에도 있고 C에도 있는 원소를 찾게 되면 O 하나밖에 없나요? 예, 이렇게. 그래서 저 두 집합에 있는 원소를 한 번씩 쓰게 되면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